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경금일주가 간목을 만났을 때 운명적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금이 이제 간목을 보게 되면은 간목이 생목이냐 사목이냐를 우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간목이 생목이라면은 유실수입니다. 유실수. 과일을 이렇게 열매를 맺는 유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성의 발달로 제복이 있고 또 물질적 사업적 수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간목이 사주에서 병화를 본다. 이렇게 되면은 간목이 꽃을 피는 형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간목에 꽃이 피니까 뭐예요? 간목의 가치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극대화가 되므로 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이룰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간목이 만약에 사목이면은 이거는 이제 상징적이고 정신적인 간목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나 학술 혹은 연구, 종교단체 등으로 이제 가게 되고, 특히 이제 이 간목 사목이 정화를 본다 이겁니다. 정화를.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벽가빈정 그럽니다. 벽가빈정이라는 뜻은 간목을 쪼개서 정화에 불을 붙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경금을 재련할 수 있는 그러한 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금의 용도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아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정치라든가 혹은 공무원, 교육, 학술, 종교, 연구직으로 그 귀를 갖다가 이제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귀격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생목, 사목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제 이런 것이 궁금할 거예요. 생목, 사목 구별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선 이 간목의 자체가 어떤 지지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일차적인 구별법입니다. 그래서 갑신이나 갑술이나 갑오나 갑자 요런 거는 이제 사목에 들어갑니다. 또 그다음에 갑진이나 갑인은 이제 생목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사목이라도 다른 천간, 기토라든가 혹은 개수를 만나게 되면 사목이 생목화되어 변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합니다. 이제 경금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 경금을 이제 큰 칼로 표현하거든요. 큰 칼, 큰 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데, 경금이 큰 칼이면 간목은 큰 칼에 맞는 손잡이 역할을 한다 이거죠. 손잡이. 칼을 잘 쓰려면 손잡이가 맞아야죠. 그 칼하고 비등하게. 그래야만이 그 칼을 갖다가 내가 능수능란하게 잘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간목은 또 지휘봉 역할을 합니다. 지휘봉, 물상으로 지휘봉.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있고 일을 주도하고 명예를 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금이 간목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면 내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약하면은 칼을 갖다가 잘 휘두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내가 근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기가. 경금이 근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이 있으면은 이미 날이 선 큰 칼이기 때문에 간목을 잘 다루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사업가의 상이고,
만약에 경금이 근이 약하고 부실한 금이다 이렇게 되면 간목을 잘 다루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목은 이제 뭐냐면은 교육이라든가 물상에 간목은 교육, 부동산, 건축 이런 이제 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같은 교육이라도 큰 교육, 부동산도 큰 부동산, 건축도 이제 큰 건축, 뭐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생목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 사업적으로 가기 때문에 건축이나 건설이나 부동산 쪽을 다루는 쪽으로 가게 되고, 만약에 사목이다 하면 이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서 뜻을 발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간목도 또 간목이 있다 해도 간목이 이제 어떠한 천간을 만나느냐, 병화를 만나느냐, 정화를 만나느냐, 뭐 어떤 천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향이나 능력, 작용 등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간목이 천간에서 기토를 봤다 이겁니다. 기토를 보면 각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간목의 쓸모가 없어져요. 능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보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지지에 그 간목이 인이나 진으로 간목이 예를 들어서 튼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기합이 돼서 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간목이 기토를 다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갖고 토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영역이 자기 영역이 간목의 영역이 구축됩니다. 그러니까 간목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간목이 기토를 보면 생산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물질적 성향이 좋아져 갖고 재물 활동이 증가하게 되고 사업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만약에 사목인데 간목이 기토고 합거돼 갖고 활동하게 되면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물질에 욕심이 생겨갖고 교수가 안 되고 사업가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목화하면은 물질적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간목은 십성으로 이제 편재 아닙니까? 편재. 십성으로 편재이고 간목이 양간이므로 큰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간목이 생목이어야지 사목이면 실질적인 재물 활동보다는 이론 분야의 공부를 하여 내가 직접 물질적인 일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영 같은 경제 공부를 한다 해도 경영학이 아니고 경제학 이렇게 됩니다. 경제학. 그러니까 술보다 학입니다. 그래서 상목이냐 사목이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간목이 있고 이제 식상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물을 이루는 방법이 뛰어나고 관살인 화가 있으면 재물을 활용해서 명예를 이루거나 이러는 속성이 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술, 갑신, 경진, 기멸에는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여자입니다. 이 사주는 이제 뭐냐면 신월달에 난 경금이거든요. 이 사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신월달에 난 경금은 뭐냐면은 우리가 걸록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록격. 원래 걸록격을 이루게 되면은 그 자기 가문을 빛내는 그런 원래 팔자적 요인을 갖고 있는데, 걸록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걸록격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걸록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정관을 봐야 됩니다. 정관을 봐야만이 걸록격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원래 걸록이라고 걸록격이 아닙니다. 근데 걸록격에서 정관을 보질 못했다. 그러면 차선으로 식상을 봐야 됩니다. 식상.
그래서 권력국이 우선적으로 정관을 봐야 되는데 정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파격이 되는 거죠. 파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관은 관 아닙니까? 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주에서. 뭐 관이 없다. 그러면 권력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업이 우선 안정이 안 됩니다. 직업이. 사회적으로 직업이 안정이 안 되고, 만약 여자인 경우는 뭐예요? 남편이 능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예 관이 없지 않습니까? 화가 없지 않습니까? 사주에. 그러면 남편 인연도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직업적으로는 직업이 안정이 안 된다. 혹은 직업에 들어가도 직업을 택해도 좋은 직장을 택하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교일 때는 관을 꼭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상으로서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능력을 써가는 사주가 되든지 이렇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권력국이 성격이 되는 건데 이 사주는 또 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간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간목이 사목이지 않습니까? 사목인데 이렇게 신진수국을 하면은 간목이 어떻게 해요? 사목이 생목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일단 사목이기 때문에 뭐야? 교육계에 자기가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간목은 큰 나무니까는 큰 교육. 그러니까는 대학 교육을 원하죠. 대학 교육.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대학교 교수를 원합니다. 이 사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기 경금이 있고 여기 또 경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군비쟁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군비쟁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비겁이 있으면 쟁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건 아예 쟁입니다. 쟁. 다툰다. 근데 쟁제만 하는 게 아니라 쟁관도 합니다. 쟁관. 쟁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직장에서 승진 갖고 다툰다든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서로 다툰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막강한 경금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간목을 자기가 오로지 자기 혼자 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간목을 자기 걸로 만들려면은 이 경금을 갖다 제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은 경금을 제끼려면은 화가 있어야 하거나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화가 있거나 수가. 화가 있어야지 경금을 제압하고 수가 있으면 그 경금에게 뭐예요? 기운을 내가 경금 기운을 빼서 내 걸로 만든다. 그러니까 같이 마음을 합쳐서 뜻을 이룬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가 수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팍팍하죠. 살아가는 게. 이 여성은 전문대학교 지금 이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본인 자신은 교수가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것을 갖다가 목표로 해갖고 이제 사는 사람인데 사주에 관도 없는 데다가 화도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렇게 신사 경진대운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다시 군 겁제 피견이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운도 약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화대운이나 병정화를 봤다 이러면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운도 좋지 않고 원명도 군비쟁제고 그러니까 간목은 그럼 누가 가져가냐? 간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습기가 있고 근이 있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간목을 취하긴 취하는데 뭐예요? 항상 경금이 노리고 있으니까 간목이 안정이 안 되죠. 너덜너덜해지죠. 그러한 이제 사주 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간목이 진에 안착하고 묘로 가게 되면 뭐예요? 간목이 뭐예요?
생산적인 목이 되는 거죠. 생산적 생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명예는 못 취하나 자기가 그 공부한 거를 가지고 직접 경제적인 쪽으로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기합이 되고 이렇게 일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은 취하는데, 운이 없기 때문에 뭐냐면은 자기가 명예를 이루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인묘운이 이제 저 말년에 가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기가 교육적인 일을 해서 뭐예요? 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주 원명도 쟁제가 되고 쟁관이 되고 운이 약해서 중년에 뜻을 이루기가 힘들었고 결혼 생활도 불미한 사주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결혼이 잘 안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했다 하더라도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